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제가 조선일보 기자 시절에 참 술도 많이 마시고 논쟁도 많이 했던 그런 아주 원로 언론인입니다. 언론계의 대선배입니다. 자, 김대중 조선일보 전 주필이 오늘 조선일보에 김대중 칼럼을 실었습니다. 제목은 팀 리더로서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칼럼을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권하는 조언이 들어있습니다. 자, 김대중, 지금은 칼럼니스트죠. 김대중 전 주필의 이 칼럼은 윤석열을 상당히 흥분시킬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선대위 구성을 놓고 김종인, 이준석 이런 갈등 양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가운데 김대중 전 주필의 속 시원한 일침은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이 고견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윤석열은 기성정치인이 아니다. 그래서 신선하다는 겁니다. 자, 김대중 전 주필, 과거에도 윤석열 후보를 보고 문재인 정권의 청소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비정상이 됐습니다. 탈원전이니 뭐니 공정이니 정이니 이걸 원상복구만 시켜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 후보의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김대중 칼럼을 보고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칼럼은 정말 전곡을 찔렀습니다. 특히 정치 기술자에 놀아나지 마라. 아주 좋은 말입니다. 자, 오늘 이 김대중 칼럼을 읽으면 윤석열 후보가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쫓기듯이 진행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 오늘 윤석열 후보가 김대중 칼럼을 읽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느긋해졌습니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좀 급한 모양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자, 김대중 칼럼,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씨는 30여 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선출직에 나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물며 대통령임이래야. 그런 그가 검찰총장으로 현직 대통령의 불법에 제동을 걸었고 지난 5월 대선의 길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정됐다. 이런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던 일이다. 자, 김대중 전 주필은 정치부 기자, 정치부장, 논설위원, 편집국장, 주필까지 했습니다. 정치를 잃는 해안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주필의 눈에는 인생 거의 전부를 대통령 꿈에 걸다시피 살아온 많은 정치인과 윤석열은 크게 다르다고 말합니다. 준비된 대통령 지망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좀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정치인으로서 미지수지만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의 단점,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지도자라기보다는 때묻지 않은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김대중 주필은 말합니다. 과거에 고착된 제왕적 대통령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시대 전환에 대비할 맞춤형 관리자로서 대통령 기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호감, 비호감 운운하는데 호감 대통령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기보다는 나라의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정권교체 마당이다. 우리는 무능함에도 제왕처럼 군림해온 대통령에게 식상할 만큼 식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으면 기가 막힐 겁니다. 우리는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도 퍼주는데 급급한 한국판 베네수엘라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주필은 분명히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다재다능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능수능단한 능대한 정치인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비틀어 놓았던 것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열심일 것으로 믿는다. 정권 교체의 사명이 그에게 달려있다. 어쩌면 윤석열의 쓸모는 거기까지인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팀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도자는 팀 리더로서
정부를 이끄는 사람이다. 1인 지배형 권력이 아니라 팀워크를 갖춘 합동작전이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국민 앞에 그의 팀을 미리 선보여주는 섀도우 캐비넷 시스템을 가동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윤석열 후보는 지금 팀워크에 관한 예비시험을 치르고 있다. 바로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정 문제다. 그가 팀워크로 갈 것인지 거물 명성에 이끌려 갈 것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가늠해 볼 수 있다. 거물 명성은 아마도 김종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또 윤 후보가 2030 세대에 취약하다며 그들을 끌어안는 대책을 말하는데 2030 세대는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뜻고물에 이끌려 다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윤 후보도 덩달아 우왕좌왕하지 말기 바란다. 허황된 돈 공략보다는 소박함, 솔직함, 성실함 같은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건 또 홍준표 의원을 겨냥한 말로도 들립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말이 저는 와닿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인도 아니고 기성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견문에 취약한 측면이 있지만 부채의식도 없다. 빚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그 후보는 윤 후보가 취약해 보이는 기술로서의 정치라는 기성 프레임으로 그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그리 끌려가면 윤석열은 죽는다.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크게 웅비하려면 기성정치인 여의도 문법에 만족하지 말고 팀워크를 만들고 윤석열 다음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오늘 했던 발언이 떠오릅니다. 내일 아마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후보, 오늘 빨리 결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느긋해 보입니다. 그리고 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계속 많이 유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김대중 칼럼을 보고 어떤 힌트를 얻은 것일까요? 아무튼 이 칼럼은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많은 상상력을 갖게 합니다. 그냥 김종인에 이끌려서 그렇게 할 것인지, 설령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본부장 원톱으로 오더라도 거기에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윤석열 다음으로 승부하는 것, 그게 어쩌면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빚진 게 없습니다, 윤석열은. 아무튼 오늘 김대중 칼럼이 윤석열을 상당히 흥분시킬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